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이 민선 7기 대전시정이 어느덧 중반을 넘어 후반에 접어들었는데요. 대전시의 2020년은 묵은 숙제를 덜어낸 한 해였습니다. 그만큼 각종 수건 사업들을 본궤도에 올려놓은 뜻깊은 한 해였지만 반면에 이 하반기에 불거진 중기부 세종 이전 논란으로 정치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 KBS 생생토론에서는 오늘 2021년 새해 대전시정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허태정 시장 모시고 직접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 충남대에서 이재훈 부총학생회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재대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정동 사무처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에게 2020년은 묵은 숙제를 한꺼번에 풀어낸 해였습니다. 지난 5월 공공기관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이 시작된 데 이어 10월엔 혁신도시로 지정되면서 15년 만에 서름을 풀었습니다. 12년을 끌었던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은 네 번째 공모 끝에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고 각종 소송으로 시끄러웠던 대전 유성 복합터미널 건설 사업도 공영 방식으로 순회해 5년 뒤 완공을 예고했습니다. 20년을 넘게 표류했던 대전 의료원 건립 사업이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됐고 국내 첫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도 대전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오랜 수건 사업들이 대부분 해결되었고 또 미래의 혁신 성장을 위한 동력도 확보하는 202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는 지정만 됐을 뿐 알맹이라 할 수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결정되지 않아 아직은 성과를 평가할 수 없고 또 인구 150만 명이 무너지며 도시 성장이 위축되자 충청권 메가시티 카드를 꺼냈지만 이웃 시도 간 첨예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좁혀나갈지 새로운 숙제를 남겼습니다. 자,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장님 먼저 새해 인사와 함께 우리 대전 시민들에게 지난해 대전 시정 한번 평가해 주시는 시간 갖는 거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먼저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KBS 시청자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2020년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팬데믹이라는 세계적인 감염 질환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우리 대전도 예외 없이 현재까지도 코로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사실 코로나를 얼마나 잘 막아내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냐가 제일 중요했던 한 해입니다. 어려움을 잘 이겨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 한 해 대전시정을 스스로 자평한다는 게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해주셔야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앞선 보도에서도 보셨듯이 대전의 오랜 수건 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한 그런 숙제를 해결한 한 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대전 의료원 건립도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고 또 오랫동안 도시철도 2호선이 지역사회에서 결정되지 않았던 사업이었는데 트램 건설에 대한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부 사업으로 확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결과도 얻어냈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먹거리를 만든 한 해이기도 합니다. 스타트업 파크 지정이라든지 그리고 규제자의 특구 지정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공동연구센터도 만들어지게 되는 등 미래의 먹거리를 만든 한 해였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성과를 통해서 지역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당장에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 학생들에게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가 적용되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 그런 성과를 얻었던 한 해입니다.
그 외에도 좀 아쉬운 지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기부 이전 문제가 갑자기 불거지면서 지역사회 상당한 혼란을 일으켰던 부분도 큰 아쉬움으로 남고 또 터미널 그 유성복합 터미널 문제도 민자 사업이 무산되는 그런 혼란을 겪었는데 다행히 대전시가 공영 개발로 책임 있게 개발할 수 있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해 시정을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 겸손한 척 하시면서 자랑을 참 많이 하셨거든요. 예. 우리 패널 세 분들 시장님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교수님부터 좀 여쭤볼게요.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한 90점 정도는 드리고 90점이요? 싶습니다. A인데요. 예, 예. 95점을 못 드린 게 좀 안타까운데요. 예. 95점을 받으시려면 이제 모든 게 완벽해야 되는데 네네. 아까 말씀하신 아쉬운 점 몇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네네. 90점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동안 대전시가 오랜 기간 동안 풀지 못한 숙제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중에 하나가 이제 혁신도시 지정 문제가 있었고 네. 또 하나는 도시철도 2호선 문제는 예전에 그 염홍철 시장 때부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이것이 문제가 풀려서 올해부터 설계가 들어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대전 시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또 이렇게 점수를 후하게 주는 배경에는 최근에 그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한 걸 보니까 네, 네. 그 이제 매달 그 여론조사를 해요. 거기서 네. 여론조사들을 하는데 우리 그 자치단체장들의 업무 수행 능력이 어떠냐 이렇게 네. 물어보는데 시장님이 4개월 전까지만 해도 거의 이제 바닥에 계시다가 4개월 전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하더니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2위까지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이 그렇게 높게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큼 지난해 한 해 이뤄놓은 성과가 많았다라고 하는 잘했다. 것을 네. 보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은 점수를 되게 후하게 주셨는데 사무처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는 7점 정도 주고 10점 싶습니다. 만점에 네. 7점. 10점 만점에 7점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좀 제일 큰 거는 결국 오랫동안 묵힌 이제 수건들을 좀 풀었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7점이라는 건 이제 시작점이라는 거거든요.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을 이제 시작을 하지만 2호선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어떻게 만들지 이제부터 시작인 거고요. 네. 혁신도시 지정은 됐지만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어떻게 시너지를 할 건지 이 또한 지금부터 네. 시작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재활병원은 다행히 시작해서 잘 건설만 하면 되지만 그 공공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공공의료의 중심으로 어떻게 만들지 이것도 시작이거든요. 대전의료원 역시 그렇죠. 그렇다. 네. 말 그대로 이제 시작인데 이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7점이라고 평가를 하고 본 싶습니다. 게임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은 후한 점수를 주기 이르다. 네. 예. 우리 이재훈 학생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10점 만점에 10점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너무 후한 점수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왜? 일단은 무엇보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네. 대전 시장님을 비롯하여 이제 공무원분들이 너무 고생하셨다라는 걸 방역 당국이 네. 후한 점수를 받는다. 네,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저는 10점을 드리고 싶고요. 예. 물론 그 안에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았던 점은 이제 청년 입장에서 봤을 때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이 됐었다라는 것은 정말 환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일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이제 혁신 도시가 이제 지정이 되었으나 아직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아직 안 되고 있어서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 10점은 주셨습니다. 패널 분들 저희가 섭외했는데 이렇게 나가면 처음부터 좀 곤란한데요. 훈훈합니다. 예, 저희가 그럼 지난해 대전시정을 좀 들어봤고요. 그럼 시장님 올해 2021년도 대전시정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이세요? 여러 가지 사업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지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위기에서 시민들을 잘 지키고 대전이 방역으로부터 이 코로나 위기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 시민들이 백신을 통해서 완전히 안전지대화 될 때까지 네. 코로나 방역을 철저하게 해내는 것이 그 어떤 사업보다도 사실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렇겠죠.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고요. 네. 다음으로는 전국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전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뉴딜입니다. 네. 대전은 대덕특구를 기반으로 한 과학 도시고 이곳에는
첨단 과학 기술과 또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대전이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들을 발굴하고 그걸 통해서 대전의 경제, 대전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네.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해 대전과 세종의 통합을 제안을 했는데요. 그 성과의 연장선상에서 충청권의 시도지사들이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협력 사업에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금년도는 이걸 좀 더 구체화해서 충청권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이도록 하는 그러한 인프라 구축 사업부터 시작해서 공동 사업들을 더 강화해서 충청권이 하나의 경제권, 메가시티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만드는 한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네. 또한 지금 우리 사회의 이러한 팬데믹이나 이런 것도 다 기후 변화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대전시는 2030년도까지 탄소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라고 그런 목표를 밝혔습니다.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탄소 배출량이 7% 줄었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각국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알 수 있는데요. 대전이 그러한 탄소 중립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친환경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시민 주권 시대를 더 강화해서 시민들의 시정에 참여, 주민 자치를 더 강화하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올해 역점 사업들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토론회는 저희가 이 패널들이 직접 준비한 개별 질문을 시장님께 여쭤보고요. 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일자리 언급 잠깐 해주셨는데요. 우리 이재훈 부총학생회장 일자리 관련해서 청년 고용 문제 관련해서 준비한 질문이 있다고요. 그 질문부터 저희가 시작을 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이제 청년 고용률이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네. 특히 25세 이상, 즉 정규 일자리를 구하는 이제 청년들의 고용률이 심각하게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 특히 대전에서 이제 청년들이 지금 떠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큰 이유를 드는 게 일자리 문제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질문 시장님 어떻게 답해 주시겠어요? 예. 참 어려운 질문이고 네. 그 중요성이 그 어떤 이슈보다도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내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IMF 이후에 일자리 위기를 한번 경험하고 최근 코로나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일자리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 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면서 더더군다나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난해에 그나마 단비 같은 소식은 혁신도시법이 개정이 돼서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되는 공공기관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새롭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대전에 있는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신입 직원을 160명 정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인재 채용으로 30명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근래 들어서 참 드문 큰 성과이고 이것이 대전에 있는 17개의 공공기관, 충청권에 있는 51개의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되고 또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2024년도에 30%까지 확장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대충 저희들 계산으로는 1,000명 이상의 매년 새로운 청년 일자리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걸 통해서 좋은 일자리들,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전을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벤처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고 그곳의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파크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보편적으로 일자리를 좀 더 많이 늘려야 되는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지금 뭐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좀 모래를 이렇게 손에 쥐는 느낌이랄까요? 뭔가 막연한 느낌이 좀 있는데 앞서 말씀해주신 지역인재 채용 그 부분은 뭔가 명쾌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청년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지역인재 채용이 되려면 무엇보다 공공기관이 유치가 돼야 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도시 시즌2가 지금 중단이 됐잖아요. 네. 공공기관 어떻게 유치하겠다 연관해서 좀 혹시 대전시만의 전략, 방안 좀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대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는 쾌거를 지난해 이루어냈는데 네. 문제는 그래서 어느 기관이 오는데 언제 오는데에 네, 대한 네. 구체성이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혁신도시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공공기관 이전이 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전도 똑같은 비중으로 혁신도시를 통해서 공공기관 유치를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네, 네. 대전은 대덕 특구가 있기 때문에 대덕구 연축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 관련 기관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생각이고요. 또 대전역 주변으로는 코레일 등 교통 관련 기관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또 교통의 요충지이고 대한민국의 중앙에 위치했기 때문에 지식 관련 산업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저희가 원도심 재생 전략으로 혁신도시를 추진했는데요. 다른 어느 혁신도시보다도 교육, 문화, 교통 이런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는 이전 대상 그 공공기관들이 대전 선호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연계해서 다음 시즌2가 진행될 때 우리 지역에 딱 맞는 공공기관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시장님께서 대전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하는데 경쟁력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예.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이어서 준비한 질문도 같이 좀 해주시죠. 네. 예, 예. 우리가 이제 그 조선시대에 가장 그 유능한 장수를 이순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네. 저 무능한 장수를 원균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두 분의 차이점은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지피지기 네.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를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물길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대편의 어떤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 이제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해서 하기 때문에 23전, 23승을 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거였는데요. 원균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힘만 네. 믿고 그냥 그렇게 밀어붙이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 혁신도시도 이제 막 시작이고요. 하드웨어는 구축됐지만은 소프트웨어는 전혀 이제 시작 단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것이 저는 이제 시즌 2가 시작이 되었을 때 이것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 늦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전이 최대한 유치할 수 있는 기관이 어느 곳인지 그리고 그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힘을 빌어서 로비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논리를 철저하게 개발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번에 중기부 세종 떠나가는 문제도 저는 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에 아마 이제 다들 뭐 정치권에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셨을 텐데요. 근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도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은 사전에 논리 개발 또 대응 전략이 좀 부족했다 하는 네,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좀 네. 철저하게 준비해달라는 걸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중기청이 떠나가면서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뭐 아무래도 이제 이 중기부 산하 기관들은 다 떠나갈 모양이에요, 사실은. 네, 네. 근데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도 집에서 한 20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네. 대전에서 세종 가는 거는 한 3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보면 뭐 여기나 거기나 뭐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이 같이 따라가는 기관들을 저는 좀 잡는 노력도 대전시가 좀 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 그 시장님께서 혹시 그런 뭐 어떤 전략 같은 거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제 뭐 다음에 중기부 이전 얘기를 할 건데 그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에 앞서서 이제 떠나가는 중기부 공공기관 중기부 산하기관부터 좀 잡을 방법이 없느냐 이 질문이신 것 같아요. 예. 예, 뭐 중기부 이전 문제와 관련돼서 대전시가 미리 알고 있었는데 대응을 안 했다는 것은 네. 정확한 지적은 아니고 그러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들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중기부가 청에서 부로 이제 승격하면서부터 그럴
거다라는 가설이 있었던 것이고 네, 네. 실제로는 저희가 혁신도시 문제에 집중하고 있을 때의 중기부 이전 문제가 수면 아래에서 이야기가 좀 진행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는 대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받는 것이 워낙 큰 사안이고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던 시간이었고요. 중기부 이전과 관련돼서는 저도 물론 무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어쨌든 총리님을 비롯해서 정부를 상대로 중기부 이전에 대해서 대전시의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여러 차례 설명하고 또 심지어는 시민들 그리고 정당에서 천막농성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붓단위를 세종으로 모으겠다는 그런 방침을 저지하는 데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안타깝고 그만큼 그에 걸맞게 정부가 대전 시민들에게 좀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더 사실은 제가 정부한테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네.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중기부 연관 기관들 이전들 저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 그런 문제의식도 제시를 했고 또 최소한 대전에 오고자 하는 기관들을 막는 건 하지 마라라는 요청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전이 이번 중기부 논란과 관련돼서 시민들의 자존심이나 그리고 실제적인 실익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익은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처장님 다음 질문이 이미 뭐 답이 나온 것 같아서 어떻게 질문을 그래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제가 준비했던 질문에 대해서는 얘기가 네, 된 네. 것 같아서 연결해서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난 얘기이기도 하고 어쩔 수 없던 상황이 있었으면 이제 이후에 플랜 B를 좀 준비하셔야 될 때인 것 같은데 그냥 중기부 문제로만 우리 대신에 뭐 기상청 얘기 나오고 뭐 방위사업청 얘기 나오고 네, 몇 개 네. 이제 청들 얘기 나오는데 이걸로만 끝내서 되겠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혁신도시와도 같이 엮어서 얘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기부와 산하 기관들이 같이 나가는 상황에서 대전에 그거랑 비슷한 것이 아니라 그 혁신도시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원래 대전에서 고민했던 것이 중기부를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중소기업 도시 벤처도시를 만들겠다는 기업인데 이게 많이 틀어진 만큼 그렇죠. 혁신도시에 대한 이 플랜 B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플랜 B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결국은 시장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그 정치인들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 역량, 언론들이 하나로 힘을 모을 때 그만큼 그 큰 성과들을 더 크게 만들 수 있고 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혁신도시 지정과 이런 것도 다 시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고요. 이후 그 혁신도시 안에 채울 내용물도 사실 앞으로 우리가 치밀한 준비와 또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혁신도시와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아마도 내년이나 늦어도 후년 사이에는 진행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우리가 혁신도시가 지정이 안 돼 있으면 평균 그때 120개 넘는 기관이 이전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는 하나의 기관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었던 거죠. 그러나 네. 앞으로는 그런 기관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거 그걸 통해서 이번에 중기부 이전 논란과 관련돼서도 보다 더 혁신도시 기관 이전 때 실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플랜 B를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질문은 우리 이재훈 학생이 준비했는데요. 다음 질문 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 어떤 거 준비했습니까? 저는 이번에 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관해서 기본계획이 승인이 됐다라고 들었었는데요. 네네. 이때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것은 트램이
노선에 있어서 대전역을 거치지 않는다라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그 유동인구가 많은 대전역을 거치지 않으면 시민들이 또 많은 불편을 겪게 되고 2호선이 승인됐다고 한들 그거에 대한 효과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그래도 대전시에서 계속 기본안을 원안을 이제 고수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거에 네네. 대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 이 질문은 저희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이재훈 학생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저희 깜짝 놀랐습니다. 예. 트램 노선에 대전역이 빠졌다라는 지적, 예, 시장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 정말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그 지적이 네네. 틀린 지적이 아니니까 네네. 충분히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다중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2호선이 거점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전역을 안 거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는데 이게 아주 오래 전에 그 노선망을 구축한 거거든요. 취임 전에 이미 다 확정이 된 거죠. 뭐 아주 예. 오래 전에 이미 건설 방식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노선 자체는 이미 아주 오래 전에 결정돼서 더 이상 큰 논란이 없이 지내왔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네. 와서 노선 문제를 다시 우리가 건드리게 되면 네, 네. 이 좀 15년 이상 끌고 온 이 사업이 다시 상당한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빠른 시간 내에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네. 말씀하신 대전역 구간을 경유하게 하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아직 구체화된 건 아닙니다만 지선망 구축 사업을 통해서 지금 도시철도 2호선이 모든 도시를 관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마도 지선망 구축에 대한 요청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그럴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2단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단계에서 지선망 구축 사업도 같이 반영을 하고 그 안에 대전역을 경유하게 하는 것이 가장 네.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트램의 가장 큰 장점은 뭐 거미줄처럼 지선을 뻗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을 생각하면 뭐 시장님 말씀이 뭐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긴 한데요. 예, 우리 교수님 아니면 처장님, 예,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의견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혹시 대전역 경유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셨던 거 있으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노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여몽철 시장 있을 때 네네. 근데 그때 사실 준비됐던 노선 같아요. 그런데 이 트램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제 또 다른 환경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장님께서 이제 지난번에 세종하고 통합 문제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과 연관해서 이것이 저는 이제 조금 변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만이 앞으로 우리 미래 대전이 충청권과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대전역을 포함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네, 네. 지금 어차피 올해 설계가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들어가셨죠? 네, 예, 그러니까 얼마든 저는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고 시장님께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좀 여유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통합 충청권을 생각하면서 그 노선을 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처장님 혹시 뭐 이 문제에 관해서 특별히 기존 이제 노선이 이제 서대전 내거리에서 이제 충무체육관을 거쳐 대동으로 넘어가는 노선인데 네네. 이걸 확 꺾었을 시에는 이거 그쪽으로 해놓은 이유가 또 나름 있는 거거든요. 네네. 원도심이라든지 그 뭐 충무체육관이나 아니면은 그 보문산과의 연결 등 이런 걸 고려해서 한 건데 이걸 완전히 꺾어서 가기도 쉽진 않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후에는 트램 특성상 다양한 지선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네, 이미 네. 그 정림동 쪽에 지선이라고 보기에 좀 짧긴 하지만요. 네.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 노선 자체를 지금 다시 설계하는 건 저는 좀 무리라고 봅니다. 네. 아울러서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 이제 실시 설계가 얼마 전에 들어가셨잖아요. 예. 들어갔는데 전력 공급 방식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원래 배터리 방식으로 무가선을 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배터리 방식으로 가자니 이 36.6km가 너무 길더라. 그래서 뭐 역에서 충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부 구간은 가선을 세우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뭐 기술적인 문제라서 시장님이 뭐 단독적으로 결정할 건 아닌 것 같지만,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예. 예, 애초에 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노선과 기종을 결정할 때 무가선, 네, 즉 위에 선을 안 넣고 없는. 밑으로 배터리 방식으로 해서 가는 전력 공급 방식을 결정했는데, 실제로 건설을 막상 하려고 보니 우리의 기술력이 그 정도의 단계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네. 즉 현재의 이 배터리 방식으로는 지금 순환선 노선을 완주하기가 어려운 지금 어렵다고 상황이어서, 또 안전성의 문제도 일부 보완이 필요하고 해서 일부 구간은 유과선으로 해서 보완을 하지 않으면 좀 이 완성도 있게 이걸 건설하기가 어려워서, 현재 상황으로는 일부 구간을 유과선으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건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가선을 세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주제가 많아서 예, 트램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질문은 우리 김정동 사무처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처장님, 예, 질문. 예, 그 시장님께서 그 올해 이제 주요한 그 사업 계획에도 말씀하셨지만 민선 7기 들어 그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주민주권 그리고 주민자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두 축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예산을 확대했고 주민자치의 시범 사업들을 좀 실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작년 연말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주민자치회가 구체화되면 이걸 좀 본격화하려고 그랬는데 아쉽게도 무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그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장의 그 결정 그리고 결단이 좀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후에 이제 지원이라든지 확대라든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자치분권주의자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아쉬움도 있지만 그렇게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요. 지난 12월이었죠.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일부 우리가 애초에 처음 설계했던 것들이 그대로 다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어찌 됐든 지역 내에서의 주민자치들을 강화하고 또 시민들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그런 거버넌스의 축을 확대하는 사업들은 민선 7기 내내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도 익숙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또 공직자들도 과거의 행정 시스템하고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 시대에는 시민들의 참여폭을 계속 행정폭을 확장하고 그 안에 시민결정권을 확대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전시도 그런 방향으로 자치 분권을 더 확대하고, 또 시 구간에도 그런 분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충분히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결국에는 이제 구 자치구에서 실행을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성 그리고 이 로드맵을 끌고 가는 거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동안에는 이제 시범 사업이란 조금만 더 기다리자라는 그런 것들이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다행히 좀 잘 왔다고는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는 이 공백기를 어떻게 보면 어느 구에서는 그리고 어느 동에서는 흐지부지 될 수도 있는 이 상황을 잘 견뎌야 실제로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주권 그리고 지방자치가 좀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시기를 잘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이제 주민자치회와 관련돼서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복잡해지긴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보편적으로 이야기라면, 이제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단계 더 나간 주민자치회로 이제 확장하는 건데, 이제 그러려면 그 지역이 그만큼의 주민자치에 대한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런 걸 교육훈련의 과정도 필요하고, 또 성숙된 시민 역량이 어느 정도 축적돼야 성과적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전면적으로 전 대전시의 79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데까지는 아직 좀 이르고 해서 몇 개의 지자체의 동 단위별로 우선적으로 좀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주민 참여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질문은 우리 최 교수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좀 독특한 질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질문해 네. 주시죠. 얼마 전까지 이제 대전이 대전 LNG 발전소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좀 뜨거웠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시장님께서 이제 그걸 포기를 하신 거죠. 하셨고 그 이후에는 에너지와 관련되는 정책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전국적으로 보면 대전시의 에너지 자금률이 서울 다음으로 최하위권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항상 이제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앞으로는 또 이 전기에 대한 수요 같은 게 이제 상당히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에너지 자금률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대전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추진해 나가실지 한번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봐도 어렵습니다. 에너지 자립은 그 지자체별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앞으로 미래 사회에 대비해서는 에너지 자립을 완전하게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대도시권일수록 에너지 자립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대전시에서 산업단지 내에 LNG 발전소를 세우고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에너지 자립을 좀 하자는 취지가 있었고 두 번째는 LNG 발전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연관된 기업들을 유치하는 전략을 갖고 준비를 했는데 시민들하고 충분하게 논의와 공감을 이루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 특히 발전 시설에 대한 선입견들이 이제 강하다 보니까 이 LNG 발전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인식들이 저변에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지금 대전을 비롯해서 충청권이 이 대기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 영향 중에 하나가 보령 이쪽 서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화력 발전 때문에 그렇고 그쪽에서 이제 LNG 발전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 대체 에너지 자원들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한 그 태양광 산업이라는 여러 가지 일을 발전시키기도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로 확장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자립은 우리 시민들이 충분한 공감을 만들면서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이다.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 이런 걸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더 사회적 논의를 좀 더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울산에서 지금 뭐 수소 발전소 같은 거를 뭐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대전에서는 그런 도입이 좀 불가능한 건가요? 그 사업을 좀 하려다가 신도시 쪽에서 포기했죠. 일찌감치. 그런데 아직 이 안전성에 관한 문제, 두 번째로는 그것이 미치는 어떤 대기 환경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아직 정확하게 인식이 안 돼 있고 그 안전성이 확보가 정확하게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근 세종만 해도 사실 LNG 발전소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에너지 공급을 일정하게 해주고 있는데 저희 대전시도 그걸 좀 넓게 바라보고 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 다음 질문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충청권 메가시티론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뭐 누구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선뜻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를 놓고 보면 참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뭐 시장님하고 충남지사, 세종시장, 뭐 충북지사까지 모여서 얘기를 하셨죠. 네. 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장님 평소에 생각하시는 보관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그 행정구역이 한번 딱 결정되면 그 구역과 구역이 다시 통합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네네. 대전과 세종 통합도 그 필요성을 아마 대전 시민들도 대부분 많이 공감하고 계실 거고 또 그래야 경쟁력이 더 강화된다는 것도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해관계들이 첨예하게 부딪히다 보니까 통합까지 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행정통합에 앞서 경제통합을 이룰 수 있는 메가시티 사업을 우리가 하자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래서 과감하게 대전과 세종 간의 도시철도 연결 사업을 대전시가 제안을 했고 1호선이요? 그래서 1호선을 정부 청사까지 세종까지 가는 그런 연장 사업에 합의도 했고 또 최근에 4개 시도가 만나서 광역 철도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교통 인프라를 공유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
공동의 경제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벌리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경제의 틀들을 크게 묶는 사업들을 해야 되고 대전, 세종, 충남 또 좀 더 넓게는 충북까지 포함하는 그런 어떤 경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현재 우리가 논의를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인프라를 공유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서로가 경제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는 걸 통해서 메가시티 구축을 해 나가자는 것이 저희들의 전략입니다. 분위기 조성부터 일단 시작을 해 나가겠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최 교수님 혹시?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아마 이런 메가시티 논의는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대구하고 지금 이제 경북이 2023년을 목표로 해서 행정통합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거기는 뭐 거의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울경이라고 그래서 이쪽 그 동남권 그 광역 연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거기는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는 통합이 되면은 어떻게 뭐 한 800만 정도의 인구가 되는 거고요. 아까 이제 대구하고 경북 같은 경우는 500만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네, 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곳이 이제 전남하고 그 광주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네. 이제 한 330만 정도가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허 시장님께서 처음에 주장했던 것이 이제 대전하고 세종이잖아요. 그러면 대전과 세종을 합치게 되면은 200만이 현재로서는 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지금도 이제 우리 충청권이 이제 소외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된다면 이 충청권 아까 얘기한 메가시티의 개념이 아니고 대전 세종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또 이제 조그만 우리 그 광역 단체로 이제 전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라도 제가 봤을 때는 충남북을 다 통합하는 그러면 이제 한 500만 정도가 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큰 그림을 지금부터 이렇게 더 구축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대전, 세종도 어려운데 더 큰 짐을 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네. 제가 대전, 세종 통합 그리고 넓게는 충청권에 500만 경제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던 거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럽게 타 지역에서도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또 그 결과의 연장선상에서 충청권 메가시티도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네. 좀 더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무처장님은 충청권 메가시티 논에 대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뭐 평소에 생각하시는 게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메가시티 얘기가 나오는 게 제일 큰 게 인구 문제를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네. 경제권을 위해서. 근데 여기서 좀 놓치고 있는 게 이거의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다른 지역의 대도시의 크기랑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500만이 주경한 게 아니라 500만이 사는 도시 그 영역이 얼마나 되는 거냐. 네, 네. 근데 충청권은 과하게 크거든요. 네. 과연 이것이 메가시티로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고민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느슨한 연계나 경제적인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도움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은 필요한데 단순히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면 이 메가시티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롤모델을 일단 정확히 잘 잡아야 되는 거고 인구, 영역 그리고 그 면적까지 다 같이 고민을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어떻게 보면 단순 캐치프레이즈로 접근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걱정은 좀 드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지금 충청권까지 놓고 보면 사실상 천안만 해도 네, 서울 네. 수도권으로 거의 지금 편입이 됐죠. 빨려 들어가고 네, 있는 네. 형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종이나 이쪽 인근 청주 쪽도 거의 어떻게 하면 교통망을 서울 쪽으로 더 뻗어서 네, 네. 서울 쪽에 그렇죠. 경제권에 편입할 것인가에 고민하는데 이래 갖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서 단기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국가 미래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역별로 거점을 잘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그 주민들이 독자적이고 경제에서의 독립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해야 국가의 경쟁력, 국가의 건강성이 확보되고 그래야 지방이 함께 사는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네.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단순한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정부가 주요 거점별로 광역경제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 중심에 대전과 세종이 좀 응집력을 갖고 좀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요. 이 세 분 패널들 2021년 대전시정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저희 짧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최 교수님부터 올해 대전시정에 바라는 점
예, 어떤 게 있으세요? 네, 지금 이제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이제 구축이 된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도 그렇고, 뭐 트램도 그렇고 그런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이제 거기에 뭘 어떻게 넣을까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네, 네. 거거든요. 이건 정말 발품을 팔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좀 부지런히 우리 네. 대전시가 좀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처장님.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를 낼 이제 기초 준비는 좀 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7기가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라고 할 때 시민의 힘으로는 알겠는데 새로운 대전이 뭐라고인지 모르겠다라는 네, 첫해가 네. 있었다면 지금은 새로운 대전을 보여줄 적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거에 네. 대한 이제 성과를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의미 없이 성과를 내야 되는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긴 이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이재훈 학생, 예, 대전시장에 바라는 게 뭐 있으세요? 뭐 저도 이제 대전에서 태어나고 대전에서 자라서 이제 대전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네. 대전에 일자리가 많이 생겨가지고 네. 네, 저도 대전에서 취직하고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전에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예, 시장님 한번 귀 기울여 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청년 일자리 이야기라니까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예, 아주 네네. 엄중한 일이고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신 덕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방역에서 큰 성과도 있었는데요. 올해 이 코로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대전시는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내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에는 미래의 먹거리를 적극적으로 잘 발굴하고 실현하는 그런 한 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도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새해를 맞아 허태정 시장과 함께 대전시정 전반을 한번 짚어봤는데요.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라는 시정구호처럼 새해에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이 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하겠습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